안녕하세요. 복지정책 전문가 김현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느낀 것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 차이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분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달 받고 계시는 생계급여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개편입니다. 3년 전 제 상담실에 오셨던 67세 박순자 씨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한 달에 30만 원의 생계급여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약값과 병원비를 내고 나면 식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지원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자기 가족 생활비도 빠듯해서 어머니를 제대로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 이번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수급액이 늘어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자격을 잃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개편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 제도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번 생계급여 개편의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생계급여 제도 개편의 변화폭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은 상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년간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본 개편 중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약 150만 가구 중 상당수가 이번 개편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어떤 가구는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수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가구는 수만 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 수급자가 아니었던 약 20만 가구가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갑자기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72세 이영희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기초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하셨는데 생계급여 기준에서 딱 몇만 원이 초과되어 수급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고생하시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런 분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도 전해드려야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일부 가구는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나 재산이 조금 있는 가구의 경우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탈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제도 변화를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였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 탈락 위험이 있는데도 대비하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번 생계급여 개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정확히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조정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을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 평균 소득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현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준이 32%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우 2%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가 수만 가구의 운명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이 월 2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0%는 66만 원입니다. 32%는 70만 4천 원입니다. 월 소득이 68만 원인 분은 현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 조정의 힘입니다. 두 번째 핵심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부모님이 가난해도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도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변화가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가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이 기준은 전년도 소득 증가율,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올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약 228만 원, 2인 가구는 약 378만 원, 3인 가구는 약 484만 원, 4인 가구는 약 59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이 금액의 32%를 지급합니다. 1인 가구는 약 73만 원, 2인 가구는 약 121만 원, 3인 가구는 약 155만 원, 4인 가구는 약 189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만 원이고 재산 환산 소득이 2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50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73만 원이니까 차액인 23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73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인 분은 23만 원이 아니라 2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3만 원 증가입니다.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급 자격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74만 원인 분은 현재는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76만 원으로 오르면 월 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만 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 조정의 파급력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꿀지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신청하셨을 때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자녀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부모님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2년 전 상담실에서 만난 45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공장에서 일하며 5월 250만 원을 벌고 계셨습니다. 부인과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아이들 학원비, 집세, 생활비를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생계급여를 신청하셨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아들의 소득이 부양 능력 기준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형편도 빠듯합니다. 매달 10만 원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나라에서는 제가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상향됩니다. 현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120%나 150%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9억 원 이하인데 이것이 12억 원이나 그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조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김철수 씨 같은 분들의 어머니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있어서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 이제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단독 가구와 부양 가구의 수급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독 가구, 즉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70세 박영자 할머니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할머니는 기초연금 32만 원과 소액의 예금 이자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약 45만 원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73만 원보다 낮으니 차액인 28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준이 76만 원으로 오르면 3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3만 원 증가입니다. 하지만 모든 단독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 현재 기준 근처에 있는 분들은 새롭게 수급자가 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75만 원인 분은 현재는 2만 원을 받지만 만약 재산 기준이 변경되어 소득 인정액이 77만 원으로 증가하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양 가구, 즉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입니다. 52세 이정희 씨 가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씨는 부인, 두 자녀, 그리고 85세 어머니와 함께 5인 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씨의 월 소득은 350만 원입니다. 5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정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편 후 노인 가구원에 대한 추가 고려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의 가산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58세 최민수 씨는 독립해서 살지만 근처에 사시는 75세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아들의 소득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머니가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 씨의 소득이 완화된 기준 이하라면 말입니다. 이처럼 가구 형태에 따라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구 형태가 어떤지,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이 있거나 가족 전체 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예비 수급자 여러분입니다. 왜 이분들이 더 주의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산정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소득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벌었다면 30%를 공제하여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번 개편에서 이 근로소득 공제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6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것은 일하는 수급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더 많이 일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48세 정수진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파트타임으로 5월 12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단둘이 사는 2인 가구입니다. 현재 근로소득 공제를 받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개편으로 공제율이 상향되면 더 많은 급여를 받거나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가족 전체 소득이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65세 할아버지와 62세 할머니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32만 원, 할머니는 국민연금 45만 원을 받습니다. 합계 77만 원입니다.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121만 원이니 차액인 44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 환산율이 이번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용 재산의 경우 5월 1일 공사를 적용하지만 이것이 변경되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소득도 있는 가구, 일하면서 수급받는 가구, 이런 복합적인 상황의 가구일수록 이번 개편의 영향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10월 이후 누가 생계급여를 더 받게 되고 누가 줄어들게 될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분들입니다.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 차액이 커지니까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현재 기준 바로 위에 있어서 수급자가 아니었던 분들입니다. 기준 상향으로 새롭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입니다. 기준 완화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 공제율 상향의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줄어들거나 탈락할 위험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이 현재 기준 근처에 있는데 재산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소득이 불규칙해서 변동이 큰 분들 중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가구원 수가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거나 합가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개편 내용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9월 말에나 확정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즉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수급 자격이 생긴 분들은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경된 금액도 확인하시고 혹시 잘못 계산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권리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0월 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후속 영상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개편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